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내일부터는 선거인 명부 작성이, 14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도 시행되는데요. 6.3 지방선거까지 남은 20여일간의 일정을 김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됩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를 각 선거구별로 조사해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록한 명부로 투표 가능 여부와 이중투표 등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작성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장 선거인 명부편의 제37조부터 46조까지 선거인 명부의 작성과 열람, 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기간 거소투표 신고와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도 함께 작성되고 군인이나 경찰같이 영내 근무로 선거 공보물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공보물 발송 신청도 받습니다. 선거일 20일 전인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 벽면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마 준비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후보자는 각종 서류와 함께 기탁금을 내야 하고 거리 벽보가 붙고 차량 유세가 가능해지는 등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사용한 자금은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 비용에서 제외되지만 후보자 신분에서는 선거 이후 득표율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 기간은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활발한 선거운동이 펼쳐지며 22일자로 확정된 선거인들은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하거나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다음 주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이제 본 선거 체제가 시작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본투표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가 끝나면 각 선거구별로 개표가 진행돼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이끌 일꾼들이 확정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중동 상황이 강원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전쟁으로 특히 자영업자 타격이 커지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김도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빵점을 운영하는 이현수 씨가 계산기를 한참 두드려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급등했는데 중동 전쟁으로 포장재 등 각종 부자재 값까지 올라 걱정이 커졌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아시다시피 기름값 같은 오르면서도 소비자들께서 아예 지금 경제 활동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 저희 측에서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식집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대표 메뉴인 연어가 항공편으로 수입되다 보니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올라가가지고 지금 그 일식값도 지금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내 식료품 물가는 평균 30%, 외식 물가는 2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반찬 추가 제공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가도 밥이 부족했는데 맨날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 받고 뭐든지 추가할 때마다 돈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가격 상승과 서비스 품질 저하, 소비자의 외면으로 폐업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서 소상공인의 40% 이상이 적자 상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또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되냐면 밀키트로 대체해서 소비하게 됩니다. 식당 가서 내가 몇만 원 쓰느냐 집에서 밀키트 먹고 말겠다 이렇게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착한 가격업소 지원 확대와 한시적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지역화폐 확대와 같은 소비 활성화 정책을 강화할 시기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해 3월 경북에서 났던 대형 산불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히 기억납니다. 산불 이후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정책 추진이 시급해 보입니다. 안동 MBC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산불이 휩쓴 일주일 동안 경북 북부의 하늘은 뿌연 먼지와 재로 뒤덮였습니다. 대기질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불길이 마을과 집을 집어삼키는 가운데 다급히 대피했던 주민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이 더 이 몸이요. 몸이 막 더 망가지는 게 잠이 안 오더. 숨이 차고 해가 또 서울 병원에 가고 그랬어요. 최근 산불 피해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산불 이후 1년간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산불 전과 비교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주민도 크게 늘었습니다. 응답자 82%는 여전히 연기 냄새만 맡아도 불안하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경보음 소리를 듣거나 작은 불빛만 봐도 불이 날까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이 지속되며 장기화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건강상태 조사 연구는 산불 발생 1년이 지나서야 시작돼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직후에 피해 주민의 건강 정보를 신속히 공개,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관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또 초과 사망이나 초과 질환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조금 더 산불 발생 직후에 해당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와 생계수단의 복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촌 어르신 가운데는 여전히 집을 새로 지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도 지어주고 싶고 근데 뭐 한두 푼도 간 돈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에서 지원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로 다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거든요. 어머니들도 지어달라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산불 이후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의 회복 수준은 농촌 공동체의 소멸 위기를 앞당길지 아니면 재건의 전환점을 마련할지를 결정지을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신청을 전면 확대하고 개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군부대와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장 접수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2차 지급 대상은 1차 미신청자를 포함한 소득 하위 70%, 약 110만 명이고 도민들은 오는 16일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34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엠블럼과 마스코트 등 주요 상징물 디자인을 선정했습니다. 엠블럼은 평창에 모인 강원도민의 화합과 열정을 타오르는 횃불 이미지로 형상화했고 마스코트는 평창군의 대표 캐릭터인 눈동이가 횃불을 들고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통해 역동성과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평창군은 확정된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대회 홍보와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11만 4천 톤급 메머드급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오가 내일 승객과 승무원 등 총 3,500여 명을 태우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번 크루즈에는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속초시민으로 구성된 체험단 300명도 함께 탑승해 일본 오타루와 하코다테 등 주요 기항지를 거쳐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5박 6일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속초시는 출항 당일 대규모 탑승객과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된다며 청호동과 아바이마을 일대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셔틀버스를 가동하는 등의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 2023년 유네스코 미식 창의 도시에 선정됐던 강릉시가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강릉 대표 음식 10선을 선정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강릉시는 물회와 감자적, 초당 순두부, 짬뽕, 단오신주, 커피, 장칼국수 등 모두 19개 음식 가운데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강릉 대표 음식 10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참여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찍으면 되며 19개 음식 가운데 5개 이상 10개 이하의 음식을 선택해 투표하면 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산림재 예방을 위해 관내 송전선로 공사 현장 114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점검으로 허가구역의 산림훼손과 경계침범, 재해 예방 안전조치 적정성과 배수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 조치와 복구를 명령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를 포함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횡성군은 오는 29일까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3가지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설비 설치 계획을 접수하고 에너지공단과 협의해 오는 8월까지 대상 가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정되면 태양광을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45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사업을 마무리합니다.